제가 다녔던 학교는 송일크리 초등학교입니다. 이 학교의 특징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전교생의 70% 정도가 이민 또는 난민 가정의 자녀들로 이루어진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사실 많은 상당수의 학생들이 굉장히 기초적인 영어 회화 실력조차 부족했는데요. 그래서 그들을 위한 특별한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의 발표를 통해 점점 이제 중도 입국 자녀 및 외국인 가정 자녀가 많아지고 있는 그런 다문화 학생이 많아지고 있는 제주교육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목차입니다. EL의 정의 및 선정 절차, 그리고 EL 학생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그리고 제주교육의 시작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L의 정의입니다. 잉글리시 랭귀지 러너의 줄임말로 캐나다에 살고 있으나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 학생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 교과 교육과정 외에 따로 영어를 학습해야 하는 학생들을 말하는데요. 네, 이렇게 모국어가 영어가 아니게 된 이유는 뭐냐면 캐나다 밖에서 이주해 온 경우가 있습니다. 이민 또는 난민 가정의 자녀, 유학생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는 캐나다에서 태어나긴 했으나 부모가 원주민이거나 또는 이민 가정인 경우 그때는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게 됩니다. 네, EL 학생 선정 절차입니다. FRC라고 하는 패밀리 리셉션 센터의 줄임말이거든요. 네, 이 공공기관에서 새로 이주해온 가정 중에 학령기 아동이 있다면 초기 그 학생의 그 언어 발달을 측정하는 초기 진단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학생의 영어 능력을 진단하고 학교로 스텝 결과를 안내하여 학교에서는 그 EL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됩니다. 여기서 스텝이란 온타리오 주에서 EL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언어 성취도 지표입니다.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총체적인 언어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듣기를 6단계로 쪼개어서 또 말하기도 6단계로 쪼개고 이렇게 고학년과 저학년 각각 6단계로 지표로 나타냅니다. 네, 다음은 예시입니다. 새로 학생이 학교에 이민 학생이 편입해 오게 되면요, 아까 그 공공기관에서 진단 검사를 실시하게 되고 그 결과를 이렇게 학교로 안내하게 됩니다. 여기서 색칠된 부분은 학생이 성취한 부분을 색칠하게 되고요, 색칠 안 된 부분은 앞으로 학습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학교에서 받아봄으로써 학생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고 앞으로 또 무엇을 학습해야 하는지 바로 준비를 하여 수업에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진단검사 이후의 평가는 학교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학생의 EL 교사가 학기마다 학생의 그 언어 성취도 정도를 측정하여 이렇게 계속 체크 표시를 하게 되고 마지막 6단계에 도달하게 되면 이는 학년 수준의 언어 발달 정도까지 쫓아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EL 프로그램을 완료하게 됩니다. 네, EL 학생을 위한 교육 지원 방안입니다. 통합학급 지원과 개별 지도 지원이 있는데요. 통합학급 지원은 EL 교사가 자신이 담당하는 EL 학생의 학급으로 직접 가서 교사가 수업하는 동안 이제 옆에서 아동을 지도해주는 방법입니다. 개별 지도 지원은 EL 교사가 학생들을 소그룹으로 묶어서 따로 EL 학급에서 지도를 하는 것이고요. 네, 주로 언어, 사회, 수학과 같은 주지교과를 지도하게 됩니다. 그 이외의 과목은 학생이 다시 본래 자신의 학급으로 돌아가서 학습하게 됩니다. 네, EL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정 재구성 방안입니다. 저는 EL 교육과정 가이드라인을 참조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모디피케이션과 어코모데이션인데요. 먼저 모디피케이션은 커리큘럼
어코모데이션이라는 우리나라의 성취 기준을 학생의 수준에 맞춰서 수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에게나 이제 성취 기준을 수정해주진 않고 스텝 레벨이 3 이하, 정말 언어 발달 단계가 낮은 학생들을 위한 방안이고요. 어코모데이션이란 건 뭐냐면 성취 기준을 수정하지 않으나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주는 도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스텝 단계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 대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실은 일선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목표 도달을 위해서 하시는 모든 도움들이 이런 방안에 해당합니다. 예시로는 언어를 좀 더 쉽게 사용한다거나 시각 자료를 활용한다거나 또 이 가이드라인에서 특히 강조가 된 것은 바로 모국어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그러면 수업 사례입니다. 2학년 언어 수업 사례고요. 다양한 읽기 전략 활용하기 차시 수업이었습니다. 이때는 학생의 스텝 레벨이 그렇게 낮지 않아서, 즉 언어가 그렇게 뒤처지는 학생이 아니라서 모디피케이션이 아닌 어커머데이션, 즉 성취 기준은 수정하지 않으면서 그냥 기준 도달에 도움이 되는 수업을 한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시각 자료를 제시하거나 모국어가 표기된 이중 언어 동화책을 활용한다라고 재구성을 하였는데요. 실제로 교사가 수업에서 활용한 교재입니다. 이 좌측 상단에 보시면 아랍어가 같이 병기된 학습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3학년 과학 수업 사례입니다. 이때 이해된 학생의 스텝 레벨은 1단계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초적인 언어 회화가 불가능한 학생이었기 때문에 교사의 판단하에 이 학생에게 성취 기준을 수정해서 수업을 적용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학습 내용 자체를 더 줄여서 수업을 운영하였습니다. 근데 이때 문득 저는 좀 걱정이 들었던 게 성취 기준 자체를 바꿔서 운영을 해버린다면 분명 그때 학습하지 못한 내용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그 이해를 선생님께 여쭤보았습니다. 선생님, 물론 영어로 물어봤고요. 선생님, 이렇게 성취 기준을 바꿔서 학습 내용 자체를 다른 학생과 달리 지도한다면 학부모가 우려하거나 또 항의를 해오는 일은 없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선생님께서 실은 캐나다의 많은 선생님들이 웬만하면 성취 기준 자체는 바꾸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학생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싶기 때문이죠. 하지만 정말 필요한 경우는 교사가 제한껏 할 수 있고요. 대신 학부모에게 반드시 안내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적표 양식을 보시면요. 여기 ESL이라고 이해된 학생을 나타내는 말인데요. 여기다 체크 표시를 하고 그리고 어떤 성취 기준을 변경해서 수정한 내용이 무엇인지 또 앞으로 학습해야 할, 보충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 안내를 해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 이해를 학생을 위한 평가 사례입니다. 원래는 개념 정의에 해당하는 개념어를 학생이 스스로 생각해서 적도록 하는 그런 시험이었는데요. 평가지를 수정했습니다. 교사가 학생의 언어 발달을 고려하여서 이렇게 월드뱅크를 활용해서 단어 리스트를 주었습니다. 여기서 해당하는 단어를 찾아 쓰도록 평가지를 바꾸기도 했고요. 또는 평가지는 바꾸지 않으나 채점 방식을 변환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학생이 다 풀고 온 시험지를 보고 이 부분은 학생이 언어 수준으로 인해서 이 부분은 ESL이라고 표시를 해줍니다. 이거는 언어 수준에 의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답 처리를 해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주 교육의 시사점입니다. 첫 번째는 모국어를 적극 활용한 수업입니다. 사실 이미 캐나다
중요성에 대해서 아주 잘 인지하고 계셨습니다. 모국어를 통해서 학생들이 새로운 개념을 이해하거나 사고력 향상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모국어와 영어라는 이중 언어가 학생에게 아주 중요한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던 것이죠.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다문화 교육 폐본기, 즉 10년 전에는 그때는 사실 다문화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 주류 집단에 동화되도록 하는 동화 정책이 주를 이루었다면, 몇 년 전부터는 더 이상 다문화 학생을 동화의 대상이 아닌 이제 글로벌 시대를 살아갈 장지적인 인재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중 언어를 강조하다 보니까 몇 년 전부터는 매년 이중 언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근데 캐나다에서는 실은 이런 거창한 대회는 아니지만 실생활 곳곳에서 자연스럽게 학생들의 모국어, 즉 이중 언어 강점을 증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많이 마련하고 있었는데요. 교실에서는 교사가 기기를 활용해서 학생들에게 모국어 번역을 도와준다거나, 또는 학교 도서관에 이중 언어 동화책을 많이 구비해 놓았습니다. 또는 교육청 단위로, 이거는 같은 국가 출신의 아동들을 묶어서 토요일마다 모국어 수업을 하는 장면인데요. 이렇게 학생들이 주말에 모여 모국어와 자신들의 원래 문화를 잊지 않도록 하여 자연스럽게 학생들의 이중 언어 강점을 증진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체계적인 언어교육 시스템이라고 제가 적었는데요. 이렇게 캐나다에서는 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저는 다행히 운이 좋게도 국내 출생 다문화 학생만을 지도하였기 때문에 실은 지도에 큰 어려움은 없어 왔습니다. 근데 예전에 몇 반 담임 선생님 반에 그 외국 출신, 외국인 가정 자녀가 전학을 오게 되었는데요. 그때 선생님이 굉장히 당황하셨습니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학생이 한국어 실력을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학생을 받게 되면 무엇부터 지도해야 될지 굉장히 막막하겠죠. 근데 우리가 당황하고 있을 때 캐나다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학생이 편입학해오게 되는 경우 이제 이 공공기관에서 학생의 언어 능력을 진단하여 그 결과를 이렇게 보내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사들은 사실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서 이미 관련 연수를 많이 듣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반에 반 이상이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로 이루어진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교사들도 연수를 들어서 이렇게 스텝 결과가 왔을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또 필요한 교육이 무엇인지, 바로 무엇을 적용해야 되는지 알고 있었고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네, 기쁜 소식이죠? KSL이라고 하는 한국어 교육과정이 개정 고시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아직 내용을 잘 모르고요. 그래서 저는 바라는 점이 이거에 대한 기초 연수가 마련되어서 기본적인 정보를 선생님들이 쉽게 얻을 수 있고, 또한 새로 편입학해온 학생들에 대해서 이제 공공기관에서 미리 학생들의 언어 능력을 진단해 주어 학교에서 좀 더 준비된 상태로 아이들을 맞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그렇게 바랍니다. 네, 마지막 시사점입니다.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학생 개별화 수업 및 평가라고 적었는데요. 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언어는 학습에 있어서 너무나도 기본적인 도구이죠. 근데 이렇게 중도 입국 자녀 또는 외국인 가정 자녀, 난민 가정의 자녀인 경우 이미 언어가 뒤쳐져 있기 때문에 다른 일반 학생에 비해서 훨씬 출발점이 뒤쳐져 있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이런 학생들에게조차 너무 똑같은 성취 기준과 그에 따른 똑같은 평가 기준을 적용해 버린다면 그 학생들은 누적적으로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모르겠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많은 통계 자료를 보면요, 이제 그 다문화 학생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가면서 진급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실패를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어느새 낙오자가 돼버린 것이죠. 제가 ELL 교육과정 가이드라인에서 정말 멋진 문구를 발견했는데 영어 밑줄 친 것만 보십시오. 정말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학생 개별화 수업의 평가가 진정한 공정한 교육과 사회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제가 좋아하는 유명한 그림인데요. 너무 우리가 평등한 것만을 강조해서 실제로 모든 학생에게 똑같은 것만 적용하다 보니까 계속 경기를 못 보는 학생은 끝까지 경기를 못 보게 되겠죠? 어느 정도 기준에 도달을 못하게 되는데, 그런 학생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다른 방안을 가지고 그 학생들을 위해 정말 의미 있는 재구성을 통한 개별화 수업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잠재적인 글로벌 시대의 인재들이 어느샌가 제주교육의 밝은 내일, 희망찬 미래를 이끌 수 있지 않으리라 그렇게 기대합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